어디서 오신 분이 아마 저 김박은 아닐까. 작가님? 어디서 저 오셨어요? 안산에서 왔어요. 안산에. 네. 와우. 어, 아, 저 영국에서. 여기 바로 여기 근처 아니에요? 네? 여기 영국동? 아, 안녕하세요. 차이나는 파크 작가들의 수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삶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좀 주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네 명의 작가가 모여서 그럼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것들을 좀 편안하게 주고받아 보려고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좀 다른 삶을, 다른 좀 사회가 될까 하는 것을 또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김민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책을 쓰고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고요.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 대리사회와 같은 책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미소라는 작은 출판사를 만들어서 제가 내고 싶은 책들을 내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김민섭 작가님 바로 옆에 앉은 타자로 제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버금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브런치 작가로 활동을 하면서 글쓰기 모임이랑 강연 같은 것들을 종종 맡는 학생 겸 작가이고요. 김민섭 작가님이랑은 이번에 같은 원고 작업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되었는데 오늘 좋은 기회로 이야기 나눌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네, 홍세아 작가님. 아, 예, 네. 저는 목소리가 큰가요? 네, 저는 홍세화라고 합니다. 과거에 이제 오래전에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를 썼고 최근에 금년에 이제 책 두 권이 나왔는데 결 거침에 대하여 그리고 미안함에 대하여 이 두 책을 냈습니다. 계속 글을 쓰고 있는데 글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어서 이걸 좀 경쾌하게 어떻게 하면 경쾌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있고 이런 젊은 작가들 만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니엘 브라이트 작가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영국에서 온 단이라고 하고요. 현재 한국에서 유튜브 영상 작업을 본업으로 하고 있지만 한 두 달 전에 전 마포 사람인데요. 제목으로 책을 냈고요. 저는 책 내는 거는 거의 중학교 때부터 제 꿈이어서 큰 꿈을 이렇게 이루게 돼서 너무 좋았고 앞으로 이제 꿈이 소설 이렇게 써서 내는 겁니다. 오늘은 이 자리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가들의 삶도 그리고 또 여러분의 삶도 그러니까 모두의 삶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아마도 먹고 사는 문제, 생계의 문제부터 또 취미 생활에 이르기까지 좀 많은 것들이 일상이 바뀌게 되었을 텐데 이제 좀 가볍게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해 보자면 저는 이제 작가님들 세 분을 모두 다 알아요. 이제 뭐 저희가 각별한 사이이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세 분을 다 알고 지내고 있는데 근데 놀랍게도 아직 세 분의 취미가 뭔지를 몰라요. 혹시 제 취미가 뭔지 알고 계신 작가님 계실까요? 달리기요. 아, 달리기. 예. 아,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런데 달리기는 작년까지는 제 취미가 아니었어요. 뛰는 거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제가 좀 더 건강하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뭐 제일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냥 뛰기 시작했어요. 제가 마포구에 저도 살고 있는데 그 망원 유수지라고 무척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한 바퀴 두 바퀴 뛰다가 얼마 전에 그 유수지 체육공원을 한 30바퀴를 뛰었어요. 30바퀴면 이제 10km가 넘거든요. 1km도 못 뛰던 사람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12km를 뛰게 됐어요. 홍세현 선생님, 그 제 취미를 이렇게 또 알아주시고,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럼 홍세현 선생님은 그럼 취미가 혹시 저는 네. 좀 바둑을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전 음악을 듣는 거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같이 모이는 이런 건 아닌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하루 만보 걷기를 시작을 한 지 한 6개월 됐어요. 이것도 결국은 코로나 영향이 저에게 그렇게 뭔가를 좀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건강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저희 동네 이제 고향 그 호수공원 일산 호수공원 근처인데 예, 그래서 하루 만보 걷기를 꼭 이제 그 계속 하려고 그렇게 마음 먹고 있습니다. 6개월이면 진짜 딱 코로나가 이제 좀 시작되고 심해지던 시점인 것 같은데 저도 6개월 전부터 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좀 신기한 게 코로나가 좀 계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걷고 좀 더 움직이게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요즘 주변에 보면 10,000보, 20,000보 걷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유수지에서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야, 여기가 더 위험해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하고 걷거나 뛰고 있어요. 근데 단 작가님은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뭐 운동을 잘하실 것 같아요. 진짜요? 네, 몸이 네, 살 많이 쪘습니다. 한국 와서. 네, 혹시 어떤 취미가 있으신가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 원래 육상 경기 선수 좀 되고 싶었었거든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이제 몸무게가 68kg였고요. 지금은 100kg 납니다. 예. 그래서 네, 저는 그때는 이제 장거리 이제 뛸 것 같이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즘 사람들이 저 보면 럭비 선수 같아 보인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요즘 이제 육아하고 있어가지고요. 운동할 시간 많진 않아요. 그래서 운동 많이 안 하고 있고 그 대신에 저희 이제 이번 달에 만으로 2살 되는 아들의 취미가 다 제 취미가 돼버린 거죠. 집에서 요리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공원에서 뭐 동물 이름, 동물 명칭 외우는 놀이라든지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 혼자 했던 뭐 그 육상 경기 그런 운동이나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역시 같이 이렇게 하니까 훨씬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단 작가님의 취미는 육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2살 아들. 네, 그렇습니다. 세상에. 저도 지금 아이가 아들이 둘인데 7살, 4살이거든요. 7년 동안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제 아내도 저도 취미를 한동안 잊고 살았어요. 그렇죠. 네, 지금도 정말 제한적으로 좀 하고 있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포기하게 됐던 게 저는 야구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사실 제 가장 오래된 취미는 야구를 하는 거고 그 사회인 야구팀을 만들어서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태어난 순간 그 사회인 야구팀에서 나오게 됐어요. 도저히 주말에 가서 맘 편하게 야구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요즘은 제 아이가 하는 일이 또 저의 취미가 된 것 같은 그래서 좀 비슷한 어떤 감정, 어떤 상황이신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가 계속돼도 또 육아는 계속되어야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김박음 작가님은 어떤 취미를 갖고 계신가요? 저는 그 육아로부터는 자유로워서 아직 아이가 없기 때문에 저를 이제 놀아주고 하느라고 좀 바쁜 것 같은데요. 저도 원래는 좀 나가서 걷고 하는 좀 그런 운동을 한다면 나가서 하는 거를 위주로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가 이제 1달, 2달 하고 지금 꽤 오래 이렇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나가서 하는 일들에 좀 제한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뉴스도 봤는데 그래서 그런지 홈트레이닝만 유행이라고 하던데 저도 요새 홈트레이닝 기구를 하나씩 사면서 집에 꽤 많이 갖춰놨어요. 하나씩 사다 보니까 뭐 매트도 있고 덤벨도 있고 뭐 그러는데요. 홈트레이닝으로 좀 보내다 보니까는 또 작가라는 일이 좀 앉아서 하는 작업이잖아요. 좀 노트북을 독대하고 하는 일인데 중간중간 이렇게 운동을 해주는 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런 일이 아니었으면 생각 안 했을 것 같은데 집에서까지도 운동을 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취미가 생겼다는 거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 코로나 이후 다들 좀 건강해진 느낌. 뭐죠 이거? 네, 뭔가 외부적인 충격들이 우리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되고 홈트 할 때 그러면 주로 하는 운동이 뭐 있나요? 뭐 팔굽혀펴기라든지 스쿼트라든지 네, 그런 기본적인 것도 하고 층간 소음이 없는 그런 동작들을 다룬 또 유튜브가 있어요. 이제 그런 채널들을 이제 참고해 보면서 따라해 보기도 하고 하루에 1시간씩은 꼭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운동 얘기가 나오니까 좀 반가운 게 제가 사실
올해 1월 달에 헬스장을 정말 아주 오랜만에 갔어요. 제가 살이 너무 많이 쪘다라고 생각이 돼서 헬스장에 갔는데 거기 전단지가 붙어 있었어요. 뭐냐면 100일 챌린지를 한다. 100일 동안 제일 많이 감량한 사람에게 우리가 40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줄 거야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막 현금에다가 시즌권에다가 뭐 여행 티켓에다가 많은 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청을 합니다. 뭐 1등은 못해도 뭐 한 3등이라도 해볼까 하고 신청을 했고 100명쯤 신청을 했대요. 그리고 그게 시작되자마자 코로나가 시작된 거예요. 갑자기 일주일 만에 문자가 와요.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그래 뛰자. 뛰고 집에 와서는 스쿼트라는 운동이 있어요.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 이게 무척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500개씩 그걸 했는데 그리고 100일 뒤에 개최를 했고 제가 1등을 합니다. 제가 83kg에서 무려 64kg까지 100일 만에 감량을 해서 1등을 하고 상금도 다 받고 뭐 그랬어요. 와. 축하합니다. 네. 축하해요. 여기저기서 한 통 낸 게 그 돈이 없는 느낌은 나는데 지금은 이제 좀 다시 살이 좀 찌긴 했지만 좀 계속해서 운동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그 취미 생활로 야구를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단 작가님처럼 야구를 못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그럼 야구를 못 하니까 복이라도 하자 생각하고 제가 응원하는 팀이 그 KT 위즈라는 팀이에요. 가장 비인기 구단이고 맨날 꼴찌를 하는 팀인데 올해 갑자기 너무 잘해서 2등으로 정규 시즌을 마친 거예요. 그런데 야구장에 너무너무 가고 싶었는데 그 야구장에 관람객을 안 받는다라고 해서 그걸 TV로만 보고 있었고 이번에 그 포스트 시즌이라고 가을 야구를 해요. 1등부터 5등까지. 이제 저희 팀이 처음으로 가을 야구 진출해서 나 야구 보러 가야지 하는데 지금 제가 오전 3선승제 경기인데 저희 팀이 2패를 했어요. 오늘이 세 번째 경기인데 오늘 지면 이제 저희 야구가 끝나요. 근데 문제는 제가 1, 2차전을 못 보러 갔어요. 바빠서 4차전 티켓을 끊어놨는데 오늘 지면 야구장을 한 번도 못 가고 끝나게 돼서 코로나가 너무 거기에서 좀 원망스럽고 뭐 그렇습니다. 네. 네, 다들 이제 취미가 어떤 것이고 또 코로나 이후 어떤 취미가 생겼는지 뭐 그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혹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생계잖아요. 작가들은 글을 쓰는 데서도 생계를 영위하고 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강연 같은 그런 자리를 통해서도 생계를 영위하게 되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좀 어떤지 궁금한데요. 먼저 홍세아 작가님 같은 경우는 어떠신가요? 제 경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따금 강연이 있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제 취소가 되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줌으로 하는 그런데 제가 굉장히 미숙해서 그걸 이제 그 주최하는 측에 이 도움을 요청해 가면서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뭐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크게 그 수입 뭐 생계 수입에 큰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까지는 들지 않고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씀씀이가 별게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혼자 살고 있고 실은 이제 코로나가 저에게 준 가장 좀 어려운 것은 이제 가족하고 이제 만나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처가 둘이 같이 살고 있는데 애들은 이제 프랑스에 살고 있고 다 컸죠 지금. 그래서 제 처가 이제 그 1년에 한 번씩 프랑스 파리에 이제 다녀오는데 올 때쯤 해서 코로나가 확 터지는 바람에 발이 묶였어요. 그래서 지금 15개월째 지금 제가 독거노인 진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 사니까 뭐 씀씀이도 적고 지금 저희는 뭐 저는 그 이제 뚜벅이로 다니는데 여기 오면서 뚜벅이로 왔는데 흔히 뭐 BMW라고 하죠. 예, 버스, 메트로
워크. 그래서 이제 뭐 대중교통도 안 들고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크게 뭐 생계에 대한 부담 이런 걸 느끼고 있지는 않는 편이에요. 예. 이게 다행이라 해야 할지 아니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원격 강연 초청이 좀 이제 들어온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전에 대면 강연들이 원격으로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아요. 줌이라든지 유튜브 스트리밍이라든지 하는 식으로. 근데 이게 처음 시작됐을 때 봄에 있잖아요. 봄에는 정말 아무 연락도 안 왔던 그런 기억이 나요.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한 6월 정도까지 7월 뭐 여름까지는 거의 이제 다 끊어지는 이런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가을 되면서 조금 이제 한국에서의 그 저기도 약화되고 아직도 뭐 지금 또 여전히 뭐 세 자리 숫자고 하지만 유럽이나 여기에 비하면 뭐 엄청나게 그 좋은 조건 상대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다시 조금씩 시작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복음 작가님은 어떠신가요? 홍세화 작가님처럼 저도 이렇게 생계에 위협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는 많이 끊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강연 같은 것도 했었지만 이렇게 요새는 작년 한 18년도 그리고 19년도부터 살롱 문화라고 해서 이렇게 사람들끼리 어떤 공간을 대여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영화 모임을 갖는다든지 독서 모임을 갖는다든지 하는 그런 소규모 모임들이 막 이제 생겨나던 그런 시즌이 있었어요. 근데 그 트렌드에 맞물려서 이제 저도 이제 글쓰기 모임이라든지 뭐 에세이 쓰기 모임 같은 그런 작은 모임들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에 이제 막 이렇게 열심을 하던 편이었는데 그게 딱 이제 코로나가 터지니까 강연으로도 강연이 이제 줌 같은 걸로 전환된 지도 오래되지 않았고 특히 모임 같은 경우에는 줌으로 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강연의 경우에는 뭐 1대 다수로 제가 이제 발화하는 방식이니까 줌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고 하더라도 모임 같은 경우에는 서로 주고받는 피드백이 중요하고 와서 하는 그 교류를 목적으로 하시는 오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줌으로도 대체가 안 되고 뭔가 이렇게 모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는 그런 일들이 많이 끊기면서 뭐 단순히 수익적인 면에서 좀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제가 해보고 싶었던 일들에 좀 제약이 생기는 것들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쵸, 그 살롱 문화라고 해서 이제 취향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재미있는 일들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유행이 되고 했는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그 살롱 문화가 많이 좀 위축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어떤 생계를 떠나서 좀 더 즐거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됐다. 뭐 그런 건 있네요. 그 단 작가님은 이제 유튜브 단앤조엘 채널을 열심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주변 작가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죽을 것 같아, 힘들어 이런 얘기도 하고 요즘 사람을 못 만나니까 그냥 글을 좀 많이 쓰려고 그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유튜버로서 맞이한 코로나는 어떤지 좀 궁금해요. 좀 많이 심각했죠. 사실은. 예. 보통 유튜버 생활은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완전 인기 채널 아닐 경우에는 특히 이제 혼자 하진 않고 이제 둘이서 하다 보니까 이 그 유튜브 광고 수익이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두 명이서 특히 이제 와이프도 있고 이제 애 있는 사람까지 이렇게 먹고 살 정도의 수익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거의 단앤조회 이제 채널 운영하면서 드는 어떤 경비라든지 뭐 작업실 월세라든지 그런 것만 커버가 되더라고요. 근데 보통 그래서 저희가 이 업체들하고 이제 브랜디드 영상이라고 하는데 돈 받고 이게 홍보 영상 만들어주는 그런 걸로 이제 제일 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광고 영상. 그렇죠. 예. 저희 같이 이제 약간 브이로그 형식의 영상보다는 단편의 다큐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보통 유튜버 생활은 이제 그런 영상 제일 많이 만들게 되는 시기가 여름이에요.
여름하고 이제 가을까지 많이 만들다가 겨울부터는 이제 많이 안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 겨울은 좀 추우니까 그런 아주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여름에는 그런 뭐 관광 축제라든지 그런 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저희가 그런 문의를 많이 받아요. 축제 홍보 영상이나 뭐 그런 거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작년에 많이 하다가 겨울에는 그냥 겨울이어서 당연히 이제 많이 안 하게 되겠다. 그래서 조금 한겨울 동안 조금 힘들게 사는 것 좀 예상하고 있자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올해 2월 달에 갑자기 이제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 들어왔던 거는 서울에 있는 어떤 축산물 시장이었어요. 뭐 마장동 이런 예, 그렇죠. 근데 저희가 안 그래도 이제 마장동 시장에서 그게 이제 단앤조의 기존 영상하고 방향하고 내용이 좀 맞는 것 같아서 하고 싶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연히 이제 문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 진짜 막 돈 받는 것까지 이렇게 좋은 영상 만들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 또 이제 여러 군데 이런 광고 영상 만들게 되었는데 그때 코로나가 이제 제일 처음으로 생긴 케이스가 역시 중국 우한 축산물 시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라이브 스톡 축산물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갑자기 막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취소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영국 그 어떤 가수였는데 한국 와서 이제 투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단앤조엘 스타일로 이제 어떤 서울에 있는 골목 식당에 이제 모셔다 드리고 한국의 그런 전통적인 뭐 재래시장이나 음식을 좀 소개해드리는 컨셉이었는데 그 모든 투어가 취소가 돼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2월 달부터 아 이제 좀 살겠구나 생각을 하다가 다 취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2월부터 이제 10월까지는 광고 영상 거의 한 편밖에 못 만들었고 2월부터 10월까지 딱 한 편 정도요. 그렇죠. 그럼 거의 어, 없었던 그렇죠. 거네요. 거의 없었고 게다가 문의도 들어오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이 광고 영상 문의 한 10개 이제 메일로 들어온다 하면은 그 중에 한 2개 정도만 하게 되더라고요. 뭐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뭐 이 날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 들어오는 문의에서 한 20% 정도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의도 이제 들어오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수익을 낼 방법도 없는 데다가 그런 앞으로도 수익 낼 가능성도 없다고 이제 보게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고 저는 그때 당시에 책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 뭐 돈 내는 이제 수익 내는데 조금 힘들겠지만은 책을 쓰는데 이제 시간 좀 많아졌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저는 역시 와이프도 있고 이제 아들까지 이렇게 좀 먹고 좀 살려줘야 되니까 저는 단앤조엘에다가 또 다른 일을 이제 구했어요. 이제 영상 제작하는 일이었는데 근데 영국하고 이제 말씀하신 프랑스 케이스를 보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코로나 이제 생기는 와중에 이렇게 일을 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영국에서는 막 출퇴근도 안 되고 하니까 이제 일을 구하는 것도 아예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수익을 내야 되는데 일을 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고, 근데 단앤조엘에서 이제 코로나 조금 어느 정도 이제 나아지면서 이제 일이 그만큼 다시 이제 생긴 것 같아요. 네, 조금 힘들게 살았었지만 지금은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이제 영상 쪽은 코로나로 인해서 좀 영향이 덜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또 그런 고충이 또 있고 했네요.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코로나가 없었을 때 있잖아요. 작년 가을부터 겨울까지 3개월 동안 그 강연 요청이 한 80개 정도 왔던 것 같아요. 3개월 동안 80개 정도. 그리고 특히 12월에는 강연을 30개를 넘게 했는데 하루에 하나 이상을 거의 했더라고요. 네, 정말. 근데 저는 살면서 누가 그렇게 저를 찾아준 것도 거의 처음이고 너무 기쁘기도 하고 또 이제 강연비랑 계산을 해봤더니 제가 살면서 이렇게 정말 돈을 벌어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다녔는데 아내도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매달 이렇게 돈을 벌어온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말을 처음으로 저한테 했는데 근데 1월 달에 갑자기 코로나 얘기가 나오고 2월이 됐어요. 2월이 됐는데 모든 강연이 취소가 되고 3월에 한 통의 전화도 오지 않고 4월에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2, 3, 4개월 동안 그 3개월 동안 12월에 번 돈으로 이제 연명을 이제 그때까지 했고 5월이 됐는데 이제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저도 이제 조금 힘들었는데 사실 혼자서 지낸다라고 하면 내가 치킨 시켜 먹고 싶은 거 한번 참고 뭐 이제 그런 식이면 되는데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제 또 벌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하던 차에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 첫 번째는 그래 글을 열심히 쓰자. 내가 이제 좀 시간이 생겼으니까 밀린 원고를 열심히 써야겠어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원격 강의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거였는데 신기하게도 한 6월부터는 그 사람들은 모두 답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강연 요청을 이제 그 취소됐던 데서 연락이 와서 그 원격으로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다시 코로나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한 절반 정도는 이제 저를 초청하는 일들이 회복이 돼서 좀 코로나가 빨리 회복되면 좋겠다. 뭐 이제 그런 생각도 하면서 또 어떻게 생계를 유지해야 될까 그런 고민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작가님들께 좀 궁금했던 게 있는데 작가들 만나면 제가 좀 물어보는 거기도 해요. 보통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가 아는 작가들이 되게 한가해졌어요. 막 여기저기 학교 도서관 다니면서 막 바쁘던 작가들이 많이 한가해지셨고 요즘 물어보면 요즘 나 너무 한가하니까 언제든 같이 밥도 먹고 놀자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데 그러면서 다들 그동안 밀렸던 원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지금 계약해놓은 단행본이 지금 말씀드리기 너무 민망한데 3권 정도 되거든요. 그 생각을 하면 잘 잠이 안 옵니다. 솔직히 밥 먹다가도 내가 이 밥을 먹어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편집자의 얼굴이 떠오르면 진짜 내가 왜 이런 죄를 짓고 있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아마 많은 작가들이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를 뭐 기회 삼아라는 건 좀 이상하지만 그래 글이나 쓰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 홍세화 선생님도 좀 책이 많이 밀려 있다라고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런 잘못된 정보. 네, 그 네. 실은 꽤 밀려 있었는데 금년에 봄에 내고 가을에 내면서 그 거의 다 해소된 상황이에요. 아니 그러면 정말 코로나에 물론 아직 열심히 남아 있죠. 네, 열심히 남아 글을 있어서. 쓰셨군요. 그러면 뭐 글쎄요, 꼭 그거는 아닌데, 근데 아직 남아 있긴 한데 그게 크게 이렇게 그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니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젊은 우리 작가분들은 에게는 이제 지금 이 시기가 그 글을 쓰는데 대단히 좋은 그런 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제가 아까 그 건강 때문에 이제 만보 걷기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만보 걷기만 해도 한 3시간 걸리고요. 그거 하고 나면 기운이 없어서 이 나이 들면 글쓰기도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젊을 때 열심히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그래도 선생님은 제가 아는 그 어른들 중엔 이제 체력 관리를 아주 잘하고 계신. 그렇게 네. 노력을 하죠. 노력하고. 그런데 역시 이제 나이를 못 속이잖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한계가 있는 거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혼자 살고 있는데 이 문양 계속 매식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파리에 있을 때부터 많이 이제 요리를 할 건 없지만 이제 많이 차려 먹고 그랬으니까. 왜냐하면 애들 어렸을 때 제 처는 정규직이고 저는 비정규직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녁 때 집에 처가 일하고 들어왔는데 그때 저녁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미리 준비하고 이랬던 시간들이 있어서 이렇게 뭐 반찬 준비하고 이런 건 어렵진 않은데
준비하고 나서 혼자 먹을 때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같이 먹어야 좋은데, 예, 그러니까 자꾸 이제 밥 먹는 시간도 이게 어기게 되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또 빨래도 해야 되고, 이런 그런 일들 때문에도 예, 글쓰기에 이렇게 집중하기가 체력도 체력이지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혼자서 이제 책임져야 될 일들이 또 많이 있죠. 그러니까 좀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잘 살아간다는 게 이상하긴 하지만 뭔가 좀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또 많은 노력을 해야 되죠. 빨래도 열심히 해야 되고 밥도 잘 챙겨 먹어야 되고 또 반찬도 예쁜 그릇에 담아 먹어야 또 맛있고. 제가 사실 홍세아 작가님 댁에 그 몇 번 놀러 갔던 적이 있어요. 그 선생님하고 인연을 맺었던 게 제 두 번째 책 제목이 대리사회라는 책이에요. 혹시 김범금 작가님 아시나요? 네, 알죠, 알죠. 아, 네네네. 그 제가 대학에서 나와서 대리운전을 하면서 쓴 책인데 이 책이 나올 때 그 출판사에서 저에게 누구에게 추천사를 제일 받고 싶냐라고 물어봐서 제가 홍세화 선생님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유가 뭐냐? 아, 저는 한국에서 대리운전을 했는데 파리에서 택시 운전을 한 분의 추천사를 받으면 되게 멋지지 않겠냐. 그랬더니 한번 여쭤보겠다. 근데 너무 흔쾌히 추천사를 써주셨고 집에도 초대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날 선생님이 손수 요리를 하고 밥을 지어서 이렇게 이제 주시는데 설거지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당신은 나의 손님이고 오늘 이 자리는 내가 당신을 이제 대접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 여기선 내가 오늘 대접하겠다 하고 설거지까지 손수 다 하셔가지고 뒤에서 뭔가 뭘 하지? 막 되게 막 감사하면서도 민망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제 초청을 받아서 술을 먹었는데 그날 선생님 집에 있던 술을 다 먹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되게 죄송하다고 하시면서 하실 건 다 하시네요. 네, 할 건 다 했습니다. 네. 김범금 작가님은 어떻게 코로나 이후에 좀 글 쓰는 일을 더 열심히 하고 계시죠? 하게 되더라고요, 열심히. 오. 네, 왜냐면은 사실 글이라는 게 글을 쓰는 게 직업이 되었긴 했지만 이 글은 어떤 정해진 스케줄이 없잖아요, 출퇴근처럼. 그러다 보니까 당장 눈앞에 닥친 일들을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오늘 있는 약속, 오늘 있는 모임, 오늘 해야 하는 일 이런 거에 다 치이다가 이제 밤늦게야 쓰는, 아니면 그마저도 피곤하면 안 쓰고 맨날 넘기게 되는,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일단은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뭐 글을 안 쓰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동적으로 글에 집중하게 된 것도 있고, 또 제가 마침 2월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을 했는데, 제가 코로나 시작 직전에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지금 다니는 학교랑 좀 가까이 지낼 요량으로 학교 근처에 집을 얻었어요. 네, 그게 이제 안산 쪽에 이제 집을 얻었는데, 집을 얻고 나니까는 학교가 이제 개강을 했는데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이 돼서 학교 옆에 집을 구할 필요가 전혀 없어진 거예요. 굳이 이사를 안 갔어도 되네요. 굳이 월세를 이렇게 내고 있지 않아도 되는데, 처음엔 되게 돈도 아깝다고 생각도 들고, 오히려 이제 왔다 갔다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느라 이제 고생만 더 하고 있는데,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좀 그렇게 독립된 공간에서 학교도 가지 않고 이게 혼자 있다 보니까 뭔가 자기 삶을 처음부터 영위한다는 연습을 처음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그 전에 이제 부모님하고만 살다가 뭐 독립한 것도 처음이고, 뭔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까지 완전히 저 혼자 해보는 그런 연습을 하는 기간이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 때문에 좀 삶이 좀 리셋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게 독립과 맞물려서 좀 그런 기분을 느꼈던 게 좀 특이했어요, 저한테는. 이게 홍세현 선생님과 김범금 작가님 완전히 다른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선생님은 이제 혼자 밥 먹는 게 마음이 힘들다라는 마음을 하셨는데 김범금 작가님은 뭔가 새로운 연습을 하는 것 같아서 좋다. 네. 뭔가 시작하는 사람과 익숙해지는 사람의 그런 좀 다른 마음이 전해져서 그것도 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글을 쓰고 계신다고 하셔서 되게 놀랐어요. 네, 아니, 저는 네,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저도 잘 안 돼요. 네. 근데 말만 이러고 네. 카메라 꺼지면 또 다르게 말할 수도 있고. 단 작가님은 그 사실 작가들이 코로나 동안 글을 써서 책을 낸 사람도 있고 오히려 더 좀 뭐라 그럴까 더 게을러진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단 작가님 어떻게 좀 더 게을러지셨나요? 아니면은 좀 더 좀 열심히 살게 됐나요? 저는 근데 원래 성격 자체가 좀 게으른 편이긴 한데 지금 이제 육아 좀 하다 보니까 게으르게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잘 못 살고 이제 애도 잘 못 살 것 같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출판사하고 이제 같이 책을 내다 보니까 그 이 책은 1, 2, 3, 4부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 부는 제가 이제 원고로 이렇게 내는 스케줄에 맞춰서 이제 내야 되다 보니까 게으르게 이렇게 쓰지 못하는 거고 저는 이렇게 스케줄에 맞춰서 이제 꼭 내야 되니까 그래도 좀 많이 늦게 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다행히도 그쪽에서 이제 뭐 디자인, 표시 디자인하고 그런 거 열심히 해주시니까 스케줄에 맞게 이렇게 좀 낼 수 있게 됐던 것 같고 지금 딱히 쓰고 있는 글이 있다고 하기가 조금 그런데 저는 16살 때 그때 완전 촌마을 막 시골에서 이사를 해서 웨일즈의 그나마 가장 큰 도시로 이사 갔는데 그때 좀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런지 그때 갑자기 시를 많이 쓰게 됐었어요. 근데 지금 시를 막 쓰려고 노력을 해도 그렇게 예쁜 글을 못 쓰는 것 같아요. 영어로 이렇게 써도. 근데 그때는 영어도 썼지만은 그때 당시 조금 공부를 했던 이탈리아어하고 웨일즈라는 나라에서만 쓰는 웨일즈어로도 이제 조금 썼었어요. 근데 지금 영어로 이렇게 예쁘게 쓰려고 노력을 해도 그렇게 예쁘게 못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엄마 아빠 그 웨일즈 집에 가면은 그 PC 이제 컴퓨터가 있어요. 근데 아직 다 저장돼 있어요. 그 시가. 그래서 굳이 이게 좀 예쁘지 않은 그런 글로 쓰는 것보다는 그 시를 다시 찾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 한국어로 이렇게 설명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사진 조금 이렇게 찍어서 그런 걸로 이제 책을 한번 좀 내보는 거 어떨까 좀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아직 정해진 계획이 없지만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영국에 있을 때 책을 내거나 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책은 내지 못했고요. 저는 고등학교 때 그 시를 이렇게 그때 이제 영국에서 고등학교 때 세 가지 그런 코스를 해요 학교에서. 그래서 저는 수학, 이 그 체육 교육하고 역시 이제 영어 영문학과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냥 집에서 막 외로울 때 쓰는 시를 그냥 막 냈어요 학교에다가. 그때 게으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굳이 막 많이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쓰는 것보다 그냥 기존 있는 거 그냥 다 내버렸는데 그때 저 모르게 선생님이 그 시 중에 이제 하나를 이 전국 그 시 대회에 이제 내버렸어요. 근데 시 낸 사람 15,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제 100명이 이제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시가 이제 출판되기는 되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그 100명의 시 나오는 책이라기보다는 약간 포트폴리오 같은 뭐라고 하죠 영어로? 영어로도 뭐라고 하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무슨 부러운 것 같은데? 모르세요? 네 아무튼 출판되긴 됐죠 그 시가. 예. 근데 그때부터 이제 소설 내는 이제 출판하는 꿈을 꾸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한국에서 에세이집을 내셨잖아요. 책을 한 권. 그래서
한국에 계시는 동안 조금 더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는 건 이제 개인의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하겠지만 또 생계를 위한 일이기도 하잖아요. 뭔가 하고 싶었던 일, 좀 꿈 같은 것들을 좀 더 같이 이룰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여쭤봤습니다. 네, 잘 되면 좋겠네요. 저희 하나 이제 더 여쭤보고 이제 일부를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 마스크들 혹시 잘 쓰십니까? 네, 뭐 여기서 안 쓴다고 하면 큰일 날 것 같긴 한데 네, 저희가 이제 다들 마스크를 이제 쓰고 다니게 됐잖아요. 어떤가요? 저는 이제 마스크를 쓰면서 좀 답답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달리기 할 때 마스크를 끼면 이거 진짜 힘들어요. 그 이제 걸을 때도 마스크를 하고 걸으면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한강에서 뛸 때 마스크를 한번 벗고 뛰는데 뛰는 동안 미안한 거예요. 내가 뛰면서 어쨌든 나를 보면서 좀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이게 비말로 전파가 얼마나 될지 야외에서 2m 떨어지면 괜찮다고 하고 그래도 저를 보고 뭔가 좀 공포를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마스크를 하고 뛰는 게 맞겠다 싶어서 마스크를 항상 하고 뛰었거든요. 그러면서 마스크를 한 사람을 보면 괜히 그 사람이 예뻐 보이고 고맙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고마운 거죠. 마스크를 하는 마음들이 어떤가요? 여러분은 이제 마스크를 하면서 근데 마스크를 해서 좋은 점 같은 것도 혹시 있을까요? 마스크를 해서 좋은 점? 그러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도 마스크를 했구나.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타인을 위해서 마스크를 썼구나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리고 전 요즘 마스크 하는 게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마스크를 하면 좀 면도가 덜 됐어도 아무도 안 보겠지 하고 이제 그냥 그건 마스크를 똑같아요. 진짜요? 아니 저기 작가님은 마스크를 한다고 가려질 털이 아닌 것 같은데. 와이프가 제가 이렇게 어, 수염을 이렇게 길게 기르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맨날 깎으라고 하는데 저는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그나마 잘 안 보이니까 예, 조금 덜 싫어하는 것 같아요. 본인 생각인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네, 저는 이제 면도라든지 아니면 얼굴이 좀 예전엔 그래도 거울을 봤을 때 뭐 어떻게 좀 해야 돼 로션이라도 발라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하는데 요즘엔 사실 그런 걱정을 거의 안 하고 얼굴에 반 넘게 가려지니까 타인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가를 또 덜 고민하게 되니까 그건 또 좋더라고요. 근데 반 작가님은 저는 그 수염을 기르신 모습만 봐가지고 계속 기르셨나 했는데 언제부터 기르신 거예요? 저는 영국에서 이 정도의 이 수염이 제대로 된 수염이 그 수준이 이제 넘지 않으니까 많이 이제 놀려요. 얼굴에 도대체 뭐냐 저거 저희 친형이 이제 저보다 더 많이 기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한국 와서는 수염을 많이 안 길렀다 하는 그래서 걸로. 이제 거의 안 길렀었는데 한국에서 조금만 길러도 특히 이제 남자인 친구들이 수염 멋있다 수염 많이 길다 뭔가 좀 남자답게 많이 좀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기르면 되지 않을까 길러도 되지 않을까 자신감 생겼죠.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기르기 시작한 거죠. 그 정도 기르려면 몇 달 걸리나요? 한 6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6주요? 예. 6주만 면도를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계산 안 해봤는데 저는 그 한번 길러볼까 하고 길렀는데 6주까지는 아니고 한 달 가까이 길러봤는데 지금이랑 또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네, 뭐 그거야 뭐 사람마다 뭐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네. 단 작가님도 마스크를 끼면서 좀 아내가 나를 수염을 덜 싫어하게 된 것 같아. 그건 좋아라고 하셨는데 혹시 홍세아 작가님은 마스크를 하면서 뭐 좀 더 당연히 답답하긴 하지만 그걸 하면서 좀 좋아진 거 아니면 뭐 다른 게 있을까요? 그냥 그야말로 답답한 거 말고 뭐 특별히 느껴지는 건 없고요. 그리고 제가 겨울마다 이 감기를 자주 걸렸는데 이 마스크 덕분에 감기를 좀 덜 걸리겠다라는
이런 그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외출할 때 좀 뭐 수염 안 깎고도 그냥 막 마스크 쓰면 이제 잘 안 보이니까 그런 편함도 나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도 이제 습관이 되니까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나갔다가 이게 마치 자동차 탈 때 이거 안전벨트 안 하면 뭔가 이렇게 뭐 안 한 것처럼 그래 뭐 안 하고 있다가 뭐가 좀 이상해. 이게 이제 워낙 이제 마스크 쓴 게 익숙해져 보니까 마스크 안 쓴 게 이제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그래서 이제 금세 알아차리게 되고 그걸 끼고 그러는. 그래서 이제 점점 이게 더 마스크 쓰는 쪽에 더 익숙해지는 건 아니겠지 이런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기도 했어요. 왠지 코로나 이후에도 하나의 패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니까 편한 사람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도 뭐 여러 이유로 뭐 위생적인 거라든지 이제 하는 게 더 좋겠어 생각하는 사람들도 왠지 늘어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네요. 김버금 작가님은 어떠신가요? 마스크를 한다는 게 좀 어떤 의미가? 마스크로 좀 편해진 게 있느냐고 한다면 오히려 남자 작가님 분들보다 제가 더 자신 있게 편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수염을 얘기를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여자들은 보통 화장을 하니까요. 근데 그게 많이 생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저만이 아니라 제 주변 친구들하고도 얘기를 하면은 다들 되게 공감하면서 말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습관적으로 화장을 하고 마스크를 했는데 이게 마스크에 묻어나는 것도 있고 화장이, 그리고 어차피 해도 뭐 보이지도 않으니까 이게 점점 이제 하나씩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화장도 점점 가벼워지면서 나중에 안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게 단순히 화장을 안 하게 됐다 편하다 이런 게 아니라 화장을 안 하다 보니까는 그만큼 좀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던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내려놓는 계기들이 되었던 것도 같아요. 그래서 어젠가 그젠가 아무튼 미용실을 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보다 오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다. 이게 뭐 중요한 약속이 있거나 하면 여자분들은 뭐 드라이도 받고 그러려고 가는데 이제 그런 일도 없고, 그냥 이제 머리에 이제 투자를 안 하신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화장도 좀 이렇게 좀 자연스러워지고 머리도 좀 신경을 좀 편하게 덜 쓰면서 편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뭔가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더 그 편리함을 네. 느끼고 있을 것 같다. 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럴 것 같네요. 음. 그리고 미용업계 쪽이 조금 타격을 더 받았겠네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화장품도 전보다 좀 덜 나간다고 하고 오히려 뭐 홈트레이닝 기구가 더 나간다고 하듯이 홈트레이닝. 예, 요새는 뭔가 그렇게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투자하던 것들이 좀 방향을 바꿔서 되고 있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코로나가 시작되고 미용업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좀 면도기 회사도 왠지 잘 안 될 것 같고, 근데 코로나 이후에 제가 기가 막힌 광고를 하나 봤어요. 어떤 업계에서 여러분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걸 하셔야 돼요 하는 광고를 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저도 왠지 설득이 되더라고요. 어딜까요? 다이어트? 아니요, 다이어트보다 훨씬 더 맞춤 광고였어요. 아! 맞춤 광고. 네. 치아 교정. 네, 맞아요. 여러분 바로 지금 교정할 때다. 어차피 마스크를 하기 때문에 네가 교정한 걸 앞으로 한동안 사람들이 모를 거야. 바로 지금이야 하는데 그렇구나.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치과 관련한 진료를 지금 받아라 하고 요즘 치과업계가 호황이라는 얘기를 네, 농담이 아니라 또 그렇더라고요. 코로나라는 게 개인들의 삶에 일상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 주변의 사회 여러 가지 또 부분들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또 저희들의 삶이 뭐 취미부터 일상까지가 좀 어떻게 영향받았나 하는 것들을 좀 가볍게 나누었다면 2부에서는 좀 더 사회적인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또 제가 세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각각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휴식했다가요. 2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
진짜 모습 보일 때. 네,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마스크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제 2부로 넘어왔는데요. 저는 이제 살면서 마스크를 그렇게 해본 일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나갈 때 핸드폰은 안 챙겨도 마스크는 챙기게 되는, 그러니까 가장 필수품이 된 것 같아요. 뭐 다들 혹시 마스크에 얽힌 재미있는 얘기가 있으실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이제 저희 그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가 넘어갔을 때 있잖아요. 이제 밤에 집에 가려는데 마스크가 없어진 거예요. 그 순간 갑자기 되게 엄청 당황했어요. 멘탈이 나갔다고 하죠. 멘탈이 나가가지고 난 이제 어디에도 갈 수 없는 몸이 된 건가? 집엔 어떻게 가지 하다가 막차 버스가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면서 옷으로 저를 이렇게 가리고 택시를 타고 이제 집까지 갔는데, 그때 마스크를 왜 못 샀냐면, 그때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갔을 때였는데 마스크가 품절됐을 때였어요. 어디에서도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었던 때라서 마스크를 살 수가 없는데 내가 가진 마스크는 안 보이고 나는 지금 강남에 있고 어떻게, 그러다가 이제 제 옷으로 입을 이렇게 머플러처럼 가리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버스 타면 2,000원이면 될 텐데 내가 2만 원을 넘게 내고 오면서 어쩔 수 없지, 다음에 마스크를 챙겨야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작가님들 중에 나는 마스크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어, 뭐 그런 에피소드가 혹시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저도 택시를 마스크가 안 보여가지고 택시 탄 적이 있는데 택시 기사분이 마스크 팔아주시더라고요. 예, 택시비에다가 한 2,000원 추가 된다고 예 팔아주셔서 저도 편하고 그분도 편하신 거죠. 뭔가 되게 소소한 부업 같은 게 될 수도 있네요. 마스크, 급한 사람에게 마스크를 파는 거. 그렇죠. 저도 그때 강남에서 누가 저에게 마스크 한 장을 한 10,000원에 판다고 해도 샀을 것 같아요. 예, 그 급하니까. 네네. 그만큼 마스크가 이제 필수품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외국에 살아본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유럽이든 아니면 아시아든 이제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가본 일도 거의 없고 한데, 단 작가님은 영국에서 오셨고 홍태현 선생님은 파리에 또 오래 계셨고, 혹시 김봉우 작가님은 여행을 좀 많이 다녀보셨나요? 네, 저는 배낭여행을 좀 다녀봤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다른 문화를 이제 보셨을 텐데, 근데 이제 두 분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한국만큼 이제 특히 유럽 쪽은 마스크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를 비롯해서 또 많은 한국 사람들은 마스크를 하면 더 좋은데, 더 감염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걸 하는 게 서로에게 더 좋을 텐데 왜 하지 않으려고 하지 하는 좀 어떤 궁금함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어,
뭐 유럽이 나빠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한국 사람들은 마스크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유럽의 문화권은 좀 마스크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어떤 이유 같은 게 있는지 좀 많이 궁금했거든요. 아마 영상 보는 분들도 그게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뭐 잠깐 두 분 중에 혹시 뭐 근데 일단 저도 좀 많이 생각해봤는데 일단 한국에서 영국에 뭐 유럽 서양 쪽에 잘 없는 미세먼지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어린 아이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외출할 때마다 이제 오늘 상태가 어떤지 어플로 보잖아요. 그 상태에 따라서 마스크 쓰고 나갈지 아니면 안 써도 그냥 나갈 수 있는지 좀 정하잖아요. 근데 일단 외국에는 이게 그쪽에는 그런 문제가 없어서 마스크 쓰는 문화가 아예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19 감염 문제가 이제 유럽 쪽에서 이제 퍼졌을 때는 사람들이 그걸 좀 많이 물어보게 됐던 것 같아요. 이 마스크 쓰는 거에 대한 그 장점이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이 있는지 진짜 있는지 좀 많이 물어보는 것 같은데 그때는 영국의 그 가장 높은 그 의사 선생님 그 정부를 약간 좀 제안하고 좀 그런 조언을 해주시는 의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BBC 영상에 나오셨는데 일반인들이 마스크를 안 쓰는 게 낫다. 그 막 그런 분야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 좀 매일매일 이렇게 갈아서 좀 쓸 수 있게 좀 아껴주자, 쓰지 말자. 거의 그 정도의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전문가이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일반인들이 굳이 내가 써야 되나 싶다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아직까지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특히 영국 케이스 경우에는 정부에서 나오는 어떤 법이나 어떤 그런 제안이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 정부 분들이 마스크 쓰는 거에 대한 장점 진짜 믿는지 아닌지 일반인들이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많이 애매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그 케이스 그 에피소드가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게 저는 아들 데리고 이제 아들을 뭐 먹고 있으니까 그냥 유모차에 이렇게 태우고 사람이 잘 안 다니는 광장 같은 데 이제 나갔었어요. 근데 한 40m에서 어떤 할머니가 이제 저희한테 오셨어요. 쟤 왜 마스크 안 쓰고 있냐. 그래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시지 않고 마스크 쓰는 거 더 우선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사실 논리적이진 않잖아요. 그렇게 하신 행동이. 근데 예, 한국에서 그 마스크에 대해서 그만큼 좀 뭔가 좀 뭐랄까 좀 예민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저는 그건 오히려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영국은 아예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크에 대한 거부감이라기보다는 그냥 나는 개인적으로 마스크 안 쓰고 싶으니까 안 쓰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생각해 보니 한국은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연습을 이제 좀 계속했고 그게 코로나 이전에도 익숙했잖아요. 봄에 마스크를 한 사람을 보면 미세먼지 때문에 썼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뭐 가을이나 겨울에 쓴 사람을 봐도 그냥 감기가 좀 걸렸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국가에서 마스크를 꼭 씁시다라는 어떤 좀 지침이 내려왔고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도 좀 의견이 달랐던 거죠. 마스크보다는 거리 두기가 더 중요해라든지 뭐 그렇게 뭐 비슷한 일인 이 프랑스도 마찬가지인데 우선 이제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그들은 이제 뭐 미세먼지 문제가 없으니까 평소에 뭐 마스크를 쓸 일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미세먼지 때문에 각 가정에 그래도 몇 개씩이라도 마스크가 이미 있었고 그런 집안이 대부분이었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도 없었던 상황이 그들이 우선 코로나에 제대로 대비하기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너무 많이 퍼질 수밖에 없었던 조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 가족 파리에 있는 가족하고 계속 이제 그 통화하고 막 이러면서 그 마스크가 필요하니까 그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도 그 굉장히 제한돼 있을 때 그거 몇 개씩 얻어가지고 또 비행기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이어서 정말 어렵게 몇 개씩 보내고 이랬던 게 이제 4월인가 5월인가 그때였는데 그때 워낙 이제 프랑스 자체에 자국 내에 마스크 자체가 없으니까 수급 자체가 안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당국자들이 저는 어떤 면에서 의도적으로 안 써도 된다라는 얘기를 유포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마스크 자체가 없는데 마스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게 참 혼란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도 있지 않나라는 거고 나중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5월 이후 6월 이렇게 많이 이제 마스크가 들어간 뒤에는 당연히 이제 마스크 써야 된다. 그리고 아주 프랑스 TV에도 아주 잘 소개된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있었던 카페에서 종업원은 계속 마스크를 썼는데 마스크 쓴 종업원은 안 걸리고 손님으로 왔던 사람이 걸렸다는 그 카페 얘기가 있었잖아요. 파주인가 어디서. 그게 카페에서 카페에서 커피점에서 그 얘기가 프랑스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그게 소개가 되면서 마스크 꼭 써야 된다 이렇게 됐던 그러니까 그런 배경이 좀 있지 않았나 싶고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기 싫다라기보다는 습관이 안 됐었던 거 그리고 마스크가 없었던 거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프랑스만 해도 재작년까지 이 마스크 만드는 공장이 있었대요. 근데 재작년에 문을 닫았대. 그 이제 마스크가 주로 이제 의료용밖에 안 쓰는데 그것도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프랑스 안에서 제조하는 데도 없고 이제 급히 수입해야 되는데 수입할 때도 거기도 다 부족하다고 아우성이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물량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또 수입을 하려고 해도 전 세계적으로 품절이 났으니까 그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마스크를 써야 해라고는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얘기하기가 없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 아, 있었던 거죠.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하고 또 음. 조심스럽게 생각해 그렇죠. 볼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네네. 제 생각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얘기 듣고 혹시 단 작가님이 하고 싶은 말이 혹시 있지 않을까 싶기도. 이게 마스크에 관한 건 아니지만은 전 좀 생각해봤는데 한국에서 뭐 술 문화나 뭐 술집, 펍 이런 데 있잖아요. 근데 보통 한국에서 그런 데 들어가 식당처럼 몇 명인지 물어보고 또 이제 테이블에 앉아서 주문을 하잖아요. 근데 외국 프랑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영국 같은 경우는 펍이라면은 그 바에 가서 서서 이렇게 막 얘기를 좀 나누면서 이렇게 주문하기도 하고 또 이제 친구를 만나면은 무조건 스킨십을 하는 거예요. 애인이 아니어도 남자가 뭐 여자인 친구한테 막 뽀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막 이런 막 악수를 하잖아요. 게다가 막 허그까지 해요. 마스크 쓰는 것보다 그런 거에 더 이제 익숙했던 거죠. 서양 쪽 사람들이. 그래서 갑자기 막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하자, 마스크 쓰고 다니자 이렇게 해도 그 행동을 자제하는 게 아마 더 중요했을 거예요. 그리고 더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워낙 많이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그래서 요즘 축구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제 관람객 못 들어가지만은 영국 쪽에. 근데 감독들이 굳이 막 이런 거나 이제 악수를 안 해도 되잖아요.
진짜 코로나 피하려고 하는 거면 그냥 아예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쪽 문화에 이렇게 막 뭔가 좀 서로를 막 인정해 주는 게 그만큼 중요시하니까 무조건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마 그것에 그 문화적인 부분에 아마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스킨십 문제는 확실히 우리하고 다른 부분이 있죠. 그걸 그들이 이제 뭐 이게 프랑스 사람들도 이제 만나면 볼을 이제 서로 비비고 이런 문화를 갑자기 그걸 안 하게 안 그게 참 문화적 습관이 참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거기에 익숙해지면 그걸 안 하기가 어떤 조건 아래 안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게 분명하죠. 그럼 저는 친구들 만나면 거의 스킨십이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동성 친구든 이성 친구든 만나고 나면은 악수도 잘 안 하는 게 서로 이렇게 뭔가 살이 부딪히는 자체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게 원래부터 조금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랑 악수하면 뭔가 너무 부끄럽고 굳이 이렇게 악수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친구랑 볼을 비비는 상상을 하면은 벌써부터 여기가 막 좀 막 되게 떨리는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당연히 해본 일이 아니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유럽은 그러면 동성 친구들끼리 만나도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막 이제 이렇게 한번 안고 막 이런 것만 봤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스킨십을 하게 되나요? 친구를 야 반가워 뭐 이런 거 할 때? 저는 그 네. 고등학교 졸업해서 바로 다음 날에 이제 이탈리아 사르데냐에 이제 가서 거의 캠핑장에서 한 2달 동안 일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주방에서 일했는데 저 빼고는 다 이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게다가 이탈리아 육지 사람은 아니고 완전 그 섬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문화가 더 뭔가 좀 아직 좀 살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떠나게 된 날에는 저하고 좀 많이 싸웠던, 그 전까지 많이 싸웠던 그 제일 높은 술 문제로 제일 좀 높은 셰프가 저한테 와서 안녕 단 잘 가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했는데, 저는 간단한 막 이런 악수 같은 거 그냥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저를 막 이렇게 땡겨서 뽀뽀를 이렇게 2번 볼에 이렇게 한 거예요. 비주한다고 예. 그러네. 근데 완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건 약간 이탈리아 문화인데 영국 같은 경우 이제 보통 이제 여자를 만날 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물론 안 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보통 허그는 기본이죠. 허그. 예. 그 북쪽에 비해서 남쪽으로 갈수록 그렇죠, 그렇죠. 훨씬 더 그게 그걸 뭘 정열적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모습을 보이죠. 저는 저번에 어떤 그 살롱 문화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 살롱으로 모인 분들은 이제 뭐 취향이 비슷하거나 우리가 닮은 게 있어 생각하고 모인 분들인데 한 번 갔는데 어떤 분들이 헤어지기 전에 다들 한 번씩 허그를 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전 그걸 보면서 저래도 되나? 저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막 했었거든요. 전 유럽 가면 안 되겠군요. 농담입니다. 사실 저는 아직 유럽에 가본 일이 없어요. 그 해외 여행을 가본 일이 2년 전에 베트남에 잠깐 혼자 갔다 온 게 전부였는데 제 꿈 중에 하나가 꼭 유럽에 가서 특히 독일에 가서 맥주를 한번 먹어보는 게 제 소원이에요. 네, 무슨 옥토버 페스트라는 행사 무슨 축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가면 모든 사람들이 며칠 내내 맥주랑 소세지만 먹는다고. 너무 천국일 것 같다는 생각이. 네. 근데 저는 이제 단 작가님, 홍세아 작가님 이제 한국과 그 유럽의 이런 좀 차이가 있었을 거야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화적 차이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정치적인 문제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생활 방식의 문제 같은 것도 있었고 근데 저희는 길에서 마스크를 한 사람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도 마스크를 한 사람을 보면은 그냥 마스크를 했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유럽에서는 좀 어떤 저 사람이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 좀 그런 기사를 한번 본 일이 있는데
있는데 어떤가요? 만약에 단 작가님은 길에서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길에서 마스크를 한 사람을 봤다라고 하면은 그냥 저 사람이 좀 아픈가 보다 생각하나요? 아니면은 뭐 좀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생각을 하게 되나요? 아마 한국에 처음으로 오기 전이라면은 좀 많이 헷갈렸을 수도 있죠. 근데 영국에서도 이제 그런 오염 문제, 뭐 미세먼지나 그런 거 이제 많은 나라에서 오신 분이 많잖아요. 뭐 중국 분이라든지. 그래서 런던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제 보통 마스크 이렇게 쓰고 다니는 사람 보면 보통 이제 그쪽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에서 왔으니까 그런 거 이제 습관적으로 영국에서도 하는구나. 그냥 간단하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생각해요. 예. 그리고 이제 저는 프랑스에서 마스크 쓴 사람을 본 적이 기억이 없어요. 음. 계실 때가 음. 자주 계실 때가 몇십 년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네. 그 80년대, 90년대를 계속 있었는데 마스크 쓴 사람을 병원에서 혹시 봤나? 뭐 그런 정도로 기억이 안 나요. 저희는 뭐 저도 어릴 때 저 이제 80년대생이니까 아프면 어머니가 마스크 해서 학교 보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감기가 걸리거나 하면 너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감기 걸릴 수 있어 뭐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이제 해주고 했던 그런 기억은 있는데 문화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프랑스는 이제 실제로 그런지는 뭐 저야 잘 알 길이 없지만 그래도 프랑스 하면 자유가 떠오르잖아요, 선생님. 근데 마스크를 이제 하라라고 하는 게 우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거야. 이런 좀 생각들도 있는 것 같고 그 마스크를 하지 않겠다라는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피켓에다가 마스크보다 자유를 뭐 이런 걸 막 적어서 나왔더라고요. 이게 어떤 그 나라의 개인주의적이라든지 아니면 좀 자유라는 그런 가치 때문에 좀 더 이런 게 일어나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 그 문제는 이제 결국 말씀하신 대로 이 개인주의의 어떤 제 판단은 이제 과잉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뭐 자유라는 것도 인권에서 출발된 것인데 인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생명권인데 나의 생명권, 이웃의 생명권 그걸 같이 그 보장해 준다는 이런 점에서 내가 통제받고 싶지 않다라는 이 자유는 일정 정도 좀 그걸 좀 양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점에서는 일부 유럽 사람들 중에 일부가 좀 과잉을 보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버금 작가님은 배낭여행을 많이 가셨다고 하셨는데 유럽에도 좀 많이 가봤다는 건 이상하네요. 가보셨나요? 뭐 전부는 아니지만 뭐 프라하랑 스위스 정도만 잠깐씩 갔다 본 경험이 있어요. 그럼 이제 지금 이제 나눴다기보단 두 분이 해주신 말씀이 어떤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네, 좀 다른 맥락으로 전 이제 받아들이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꼭 그 서양과 동양의 어떤 차이로만 보지 않아도 한 5년, 7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미세먼지 문제가 이렇게 좀 사회에 대두되기 전까지만 해도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일본이 마스크를 많이 쓰는 걸로 왜 일본은 저렇게 마스크를 즐겨 할까? 특히 이제 일본은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왜 일본은 마스크가 유행할까라는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게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한번.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저희가 약간 이런 시선에서 왜 저기는 저렇게 마스크를 좋아할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일본 이제 찾아가가지고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인터뷰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그랬는데 뭐 이제 그때 학생들 의견은 뭐 얼굴을 가릴 수 있어서 편하다 뭐 겨울엔 따뜻하다 그리고 약간 후드티를 이렇게 뒤집어 쓴 것처럼 뭔가 나의 영역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서 거기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되게 신기하다는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본을 바라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약간 그러니까 그렇게 전혀 이렇게 먼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게 뭔가
과거를 생각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뭔가 개구리가 올챙이 생각을 못하는 것처럼 저도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저도 언젠가 봤거든요. 왜 일본 청소년들은 이렇게 마스크를 쓰냐, 네. 이게 문제 아니냐 이런 식의, 이상하다, 네, 맞아. 이러면서. 그런 보면서 맞아요. 쟤네 왜 저러지? 왜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갑자기 좀 큰 반성이 됩니다. 네, 네. 근데 작가님이 해주신 말씀이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에서 거기에 좀 집중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과거에 어떻게 대했는가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억하기보다는 추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원래 위생에 신경 쓰는 국가였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감염 같은 것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사람들이었고, 이렇게 좀 미화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물론 이제 잘 하고 있지만,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어떤 이런 위기를 좀 바탕으로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나 하는 것들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집중하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들을 좀 더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면 좀 더 우리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네, 잘 산다라는 데는 여러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이제 시간이 5분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작가님들 세 분께서 나는 앞으로 코로나 시대 이후를 좀 어떻게 살아갈 거야. 그러니까 코로나가 계속되든 혹은 끝나든 나는 코로나 이후에 어떤 사람으로 좀 살아갈 거야 하는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면서 마무리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해주실까요? 제가 먼저. 네. 그래요. 우선 저는 이제 이 코로나가 미치는 사회적 어떤 영향에서 이제 개인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각 개인에게 미치는 문제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없이 이 참 위기로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특히 한국은 이제 한국 사람들을 인문학적으로 지배하는 건 불안인데 이 불안의 강도를 더 이게 또 심하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그 위기인데 이걸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고민해야 되고 어떻게 연대할 수 있는 또 연결시킬 수 있는 이 끊어진 것을 이런 걸 고민하는 그런 이 사회 전체에서 그런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특히 이제 정부 당국이나 이런 데서 그런 면에 좀 관심을 좀 크게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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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방훈 작가님. 네. 네. 저는 코로나가 이게 1, 2주 정도 지속되다가 끝났으면은 몰랐을 것들을 이게 되게 장기화되면서 좀 새롭게 알게 되는 것도 있고 또 저도 이제 뭔가 작가로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아까 얘기한 그런 줌 원격 강의라든지 그런 것도 저도 되게 다 처음 시도해보는 것들이었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아까 인터스텔라의 그 명대사를 말씀을 하셨는데 답을 찾고 있잖아요, 인간들은. 그래서 계속 이 과정에 익숙해지는 게 저의 당분간의 숙제일 것 같고 저는 오히려 끝나고 난 이후에 좀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가 또 새롭게 고민이 되기도 해요. 전 지금도 벌써 이제 예전 드라마를 보면은 그 사람들이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 되게 되게 새삼 신기하면서 저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끝나고 나면은 또 어떻게 또 적응을 해가면서 살아가게 될 건가 그런 것도 좀 고민이 되고 있고 어쨌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 계속 이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시도해보고 지금에 집중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해보면서 좀 익숙해져가면서 또 도전해보고 하는 게 숙제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단 작가님. 저는 이제 타국에 이제 생활을 해보니까 영국에서 사시는 부모님 이제 자주 코로나 아니어도 자주 못 뵙고 코로나 이제 일어난 이후로는 이제 거의 이제 실제로는 못 보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와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 것 같고 앞으로는 이제 영상 통화로라도 그때 이제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을 꼭 이제 최대한 아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세 분의 작가님들과 함께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리고 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다소 두서없게 좀 편안하게 나누어 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좀 새롭게 발견한 게 있다면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도 그동안 그럭저럭게 다정하게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다정함을 좀 빠르게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전보다 연결이라는 단어를 좀 자주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 이전엔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잘 느끼지 못했던 게 이미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이 연결을 우리가 새롭게 발견한 이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감각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 그런 것도 무척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혁신파크에서 이루어진 작가들과의 수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어서 좀 종식되길 기원하면서 네, 오늘 작가님들과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